보소. 이제 풀어봤어? 웃지 말고 때리기 전에 보긴 봤어? 아이 거짓말 그래 지금. 아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가 이번 주 언제 시험이야 지학은? 목요일이요. 통과했지 고지 다 같이 보지? 통과는 그 다음 날이요. 통과는 금요일. 목요일 날 고급지학 보고 금요일 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문제는 통과하고 고급지각이 이게 지금 섞여 있어. 그래서 난이도별로 따로 추스린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내용으로 추스린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들쑥날쑥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인천하고 진산에서 나온 기출문제야. 그래서 이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하면서 정리할 거니까 이제 하나는 잘 보시면 돼. 자, 우선은 페이지 수를 못 넣었어. 깜빡했어.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페이지 수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아무튼 그림 봐가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지구가 진화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래.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지구 내부 에너지 중에서 어느 에너지가 주로 생성되었는지 그 시기별로 한번 나열을 해보시오. 이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 자 우선 A, B 시기를 보게 되면 원시지구에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 시기와 같은 경우에는 미행성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게 된다고 하면 높은 열과 압력을 지구에 가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열이 지구 내부에 현재 지금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중이야.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당시에 지구 내부에 갇혀 있었던 열이 지금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맨들과 핵이 좀 분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된다고 하면 무거운 거는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가벼운 건 위로 뜨기 시작하겠지. 그 물질의 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침상 분리가 되는 요 상황에서 저렇게 물질의 이동이 발생한다 라고 친다고 하면 이게 어떤 학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질 이동에 따른 마찰열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에서 한 대로 따라가면 돼. 이거는 그 다음에 D 시기는 요때 이제 원시지각과 해양이 만들어진 완전히 지구가 층상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모습이 되고 있는 요때를 말하고 있는데, 요때와 같은 경우는 지각에 있는 방사성 원소 있잖아요. 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요거에 의해 가지고 발열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뒤에 이제 문제가 있을 거니까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좀 얘기하도록 하자고. 그래서 이 붕괴열에 의해 가지고 지각이 스스로 열을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뭐 멀쩡한 주기가 없어. 걸렸다. 에라이씨.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지금 가하고 나하고 이제 보면 원시지구하고 현재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 원시지구에는 태양풍과 자연이 막 들어와서 지면까지, 그러니까 요때는 지면에 생물이 있었으면 얘는 살 수가 없는 환경이다라고 봐야겠지.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다 막혀지고 있는데 태양풍은 A에 의해서 자외선은 B에 의해서 막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럼 여기서 A의 명칭을 써보시오라고 되는데 A의 명칭, 그러니까 태양풍을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벤 앨런대가 있지. 요 벤 앨런대는 지구 적도 상공에 있는 튜브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 하나는 안쪽에 있는 내대와 하나는 바깥쪽에 있는 외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내대와 외대는 자기력선에 의해서 갇혀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내대 쪽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위주로 되어 있고 외대 쪽에는 전자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도대체 어디서 공급되었는가를 따져보게 되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 태양풍에 의해 가지고 지구로 들어온 입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태양풍은 대전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들어오면서 지구 자기력선에 갇혀가지고 내대와 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지구의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외선을 막는 거니까 당연히 오존층이 돼야겠지. 오존층이 생성됨으로 해가지고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육지로 올라오면 돌아가시고 올라오면 돌아가시고 계속 반복하던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오존층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육상으로 본격적으로 식물이나 동물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오존층이 만들어진 거는 언제일까? 16억 년 전. 잘한다. 아씨, 오늘 웃으면서 자 언제일까? 땡. 산소가 올라왔어요. 산소량이 많아진 것은 25억 년 전부터야. 그럼 오존층은 언제 생성되었을까? 이거 당황스럽지만 지난주에 수업을 했었어. 괜찮아. 아직 뭐 목요일날 시험이니까 괜찮아. 언제냐면 대략 한 4억 2천만 년 전. 그러니까 한 4억 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숫자를 막 외우려 노력하지 말고 고생대에 있는 실루리아기 때 이때 생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이제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왔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요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그냥 지구의 자기장이라고 쓰면 그 형성되는 원리를 아니 그냥 A의 명칭이라고 정확히 벤 앨런데 앨런데라고 써야 돼요. 벤 앨런데 사람 이름이야. 이거를 정리한 사람 이름. 자, 그 다음에 요 문제야.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대륙과 해양 지각에서의 평균 지각 연류량이래. 지각 연류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열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냐면 땅의 온도인 지온이라고도 말하지. 땅의 온도를 봤더니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해양 지각이 조금 더 높아.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방사선소의 붕괴열, 그러니까 그 방사선 원소를 보게 되면 우라늄이나 토륨이나 칼륨 같은 걸 보게 되면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월등히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대륙 지각이 더 뜨거워야 되는데 해양 지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높은 함량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슷하거나 또는 대륙 지각이 더 온도가 낮은가 요 얘기인데 요거는 당연히 붕괴열에 의해서 지열이 결정되는 거 하나에다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대륙과 해양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하고 지금 예를 들어 봤을 때 여기가 훨씬 더 이 붕괴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온도가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가장 뜨거운 부분 외액과 내액을 제외하면 이 멘틀이 여기 대륙과 해양보다 더 뜨거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멘틀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 적게 받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붕괴열에다가 더하기 멘틀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멘틀에서 열이 전달됐을 때 그것이 좀 이렇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인가, 여기 멀리 있나 가까이 있나 요거에 대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자, 우선은 뭐 지금 이런 문제들은 간단해.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야.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앞에 글씨가 좀 작으니까 프린트물을 한번 봐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칠판집이 더럽게 안 닦이네. 자, 뭐라 되어 있냐면 그 판경계에 대한 그림이 나온 게 있는데 판경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디에 무슨 경계가 있는지를, 뭐 이게 수렴인지 발산인지 어느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과 그 다음에 빠르기만 주어지고 경계를 때려 맞추는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 자, 1번에 자, 기억력의 이동속도가 차이나는 이유. 자, 기억을 보면 여기가 해령이야. 무슨 해령일까? 마리아나 해. 연병하다. 진짜 연병하고 있다. 와, 진짜. 무슨 해령일까? 그럼 여기 무슨 바다일까? 태평양. 태평양이지.
태평양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말하지 여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해령 이름 뭘까요? 그 대서양 중앙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그거 자, 대서양 중앙 해령하고 지금 동태평양 해령이 나왔는데 동태평양 해령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요 해양판은 뭘까 그러면 이름이? 태평양판이야. 그러면 여기서 니은 쪽으로 가고 있는 요 판의 이름 뭘까요? 대서양판? 아니죠. 괜찮다. 나한 탄소리고. 자, 이거는 아프리카판이야. 아프리카 대륙판인데 해양판과 같이 붙어있는 한 개의 판이야. 자, 그런데 지금 태평양판이 훨씬 더 빨리 이동하고 있어. 저쪽 니은보다는.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랑 별도로 이걸 생각해 봐야 돼. 해양판의 이동 속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으로 우선은 결정이 돼. 해령이 이렇게 산맥처럼 형성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게 심해적 평보다 좀 더 높이 올라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에 의해서 옆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해구에서 해양판이 섭입을 하면 이게 잘 가다가 급경사로 섭입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뒤에 있는 해양판을 잡아당긴 힘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해양판이 이동되는 속도는 두 가지 지형에서 밀어내는 힘과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구나가 되는데 여기서 이 해령과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다 있어. 어느 해양판이나. 그래서 이거는 해령이 없는 해양판은 없으니까 다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힘이다라고 생각한다 치면 결국은 이 해구가 있는 해양판이냐 없는 해양판에 따라서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해구가 있는 해양판에서의 이동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태평양판이 쭉 가가지고 여기 안류산 해구, 여기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섭입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태평양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이동하더라 이 얘기야. 자, 그래서 1번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걸 좀 생각 잘 해봐야 돼. 판들은 서로 다른 속도 이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 내부에서도 위치에 따라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야. 한 개 판에서도 속도가 다르게 지금 표현되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판 내부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다른 이유가 구면상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구면상에 있는데 회전축에 관련해서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되게 장황하게 지금 설명되어 있지만 별거 아니야. 뭐냐면 지구를 우리가 위에서 본다고 치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구에 북극이 될 것이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고체이다 보니까 강체 회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훨씬 더 빠르게 얘가 움직이고 있는 접선 속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도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느리게 얘가 자전하고 있는 접선 속도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면에서 지구를 본다고 치면 처음에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길게 있었던 이런 해령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적도 쪽에서 훨씬 더 빠르게 나가려고 하는 선속도가 나타나다 보니까 얘네들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이 이렇게 활처럼 구부러지는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길게 있었던 해령이라 하더라도 위도별 선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중간중간이 끊어져 가지고 이런 모양의 해령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걸 정리한다 치면 자 거기 2번의 첫 번째 점 속도차의 발생 원리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위도별로 따져봤었을 때 선속도의 차이가 생기더라라는 거야. 왜? 강체 회전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지질 구조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스콕 단층 부정함 요게 지질 구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변환 단층이지. 단층 중에서도 변환 단층이 나타날 수 있는 보존형 경계를 설명하는 게 요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들이야. 하다가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 이거 지난 중간고사 때 했었던 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도록 하자. 자, 최근 2,500만 년 동안에 이렇게 어느 섬나라가 형성된 과정을 나타낸 것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섬나라 그러면 일본을만 생각하는데 여기는 일본이 아니지. 그림 보시게 되면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좀 쓰여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섬나라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얘는 아이슬란드지. 아이슬란드. 그래서 이 아이슬란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섬을 만드는 열점하고 그 다음에 대서양 가운데를 지나오는 해령하고 얘네들이 서로 지금 이렇게 병합이 되는 거야. 점점 시간이 가까워지고 이렇게 열점과 해령이 합쳐진 것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는 두 번째 문제 보게 되면 둘 중에 누가 이동해서 얘가 합쳐진 것인가 이 얘기야. 근데 지금 이 그림상을 보면 이 판단이 안 되지. 그럼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열점을 만드는 상승하는 플룸하고 해령을 만드는 상승하는 플룸하고 이 상승되는 멘트리함은 누가 더 많아야 될까? 열점. 참 신기하네. 이성난데 해령이 훨씬 더 많지. 왜 그러냐면 열점은 밑에서 이렇게 선으로 올라와서 판과 만나면 점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해령은 이게 면으로 올라와서 선으로 만나는 거야, 판과. 그러면 면으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 그래서 많은 양의 올라오는 멘틀 물질이 있는 해령보다는 열점이 이동하기 훨씬 더 수월해. 그렇기 때문에 열점이 이동을 해서 해령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겠지. 그 다음에 마그마 종류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그런 거 하다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7번을 보시게 되면 어느 성단의 HR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 우선은 이 성단의 이름은 뭘까? 부산일까? 상계일까? 응? 너의 생각은 어때? 구상성단이야? 상계성단이야? 와,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치? 이지선단데 일부러 틀린 거를 지금 얘기하는 중이지. 너도 그러고 지금. 아, 나 이 상놈 새끼를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구상성단이지. 와, 나 궁금해졌는데 수트 그때 숙제로 줬던 거 풀어봤어? 네? 내가 수트 그래가지고 3권을 줬잖아. 그거를 내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 그거 봤어? 네, 봤는데 그 휴가 가는 때 그때 봤어? 봤는데 되게 중에 하나. 아, 3개 중에 하나를 봤다고? 3개 올렸는데? 아, 올린 보람 없게 진짜. 와. 자, 구상성단이야. 자, 너 민기씨. 부산과 상계가 있어. 구상성단, 상계성단이 있어. 아, 이거는 혹시나 마음이지 물어보는 거야. 누가 더 오래된 성단일까? 너가 느낀상 오래됐다는 뜻의 구가 있는 구상성단. 구상에서 구는 그 구자가 아니고 공구자를 넣는 거야, 미친놈아. 공처럼 똘똘 뭉쳐있다는 거. 근데 우선은 맞았어. 자, 그러면 질량 큰 주결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성단은 누굴까? 아, 너무 어렵게 질문했지? 미안, sorry. 평균 별의 표면도가 높은 성단은 누굴까? 상계상단. 상계. 그러면 색지수가 큰 성단은? 상계상단. 자, 색지수가 크면 온도가 잠깐만요. 맞죠. 색지수가 크면 온도가 잠깐만, 색지수가 작아야 되거나 구상성단.
그렇지. 부산성도 아니야. 자, 그러면 동현 씨. 이거랑 별개로, 자, 저기 보면 A, B, C 세 개의 지금 별이 있어. 자, 저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별은 누굴까? 가장 나이가 많은 거. 음, 지금 A요. 그 다음은? E, 그 다음은? C요. A, B, C가 나이가 다 똑같지. 아, 똑같아요. 거기서 비슷해. 성질나, 진짜. 성단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시기에 생성이 되고 비슷한 거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리 지수가 비슷해, 다. 그리고 대신에 별들이 차지하는 질량은 다르기 때문에 진화 속도, 진화 경로, 별의 종류는 다를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자, 아무튼 됐어. 자, 1번. 세계를 중심보다 가장 높은 별은 누구일까? 라고 하게 되면 이 중심부의 온도는 무조건 핵융합을 누가 더 다양하게 하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C와 같은 이 주결성이 있었을 때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하나밖에 안 할 거라고. 근데 B와 같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수소 핵융합은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고 일부 헬륨 핵융합도 가능은 해. 근데 헬륨 핵융합까지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원래는. 여기가 지금 적색 거성이기 때문에 적색 거성에서는 헬륨 반응이 여기서는 안 나타나. 근데 여기로 넘어가는 요 A와 같은 경우 있잖아. 여기와 같은 경우는 수소 핵융합과 헬륨 핵융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이중연소가 되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헬륨 핵융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억 켈빈 이상 넘어가줘야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A에서의 그 온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 중에서 주결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 거별은 누구냐? 라고 하게 되면 C가 지금 가장 길어. 지금도 주결성이야. A와 같은 경우는 벌써 주결성에 있었다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A의 진화 속도가 제일 빨라. 근데 결국은 주결성에 머무를 수 있는 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결성의 수명이라고 생각해본다 치면 이 수명과 같은 경우는 별이 갖고 있는 질량 1에서 3승배에 반비례한다라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까지는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질량이 크면 클수록 금방 돌아가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세계 중에서 색지수가 가장 큰 별 누구냐? 그러면 온도가 제일 A가 높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가 되고 있으니까 B에서의 온도가 제일 낮은 거니까 색지수는 B가 제일 크더라, 이렇게 봐야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C에서 가장 강한 흡수된 세기를 보이는 거 입자가 누구일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C가 지금 온도가 지금 6000켈빈이야. 6000켈빈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제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냐면 여기서는 칼슘 이온선이 제일 강해. 칼슘 이온선. 그리고 여기 10,000켈빈 되고 있는 여기에서는 중성 수소선이 제일 강하고 가장 온도 높은 여기에서는 그 누구냐, 헬륨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제일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겠지. 적어도 요 세 가지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흡수선의 세기, 뭐 개수 이런 걸 따져봤었을 때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흡수선의 수는 우선 많아지고 그 다음에 분자선이라든지 금속선과 같은 이런 것들도 온도가 낮은 데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야. 민기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B별의 내부 구조를 한번 표현하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냐면 적색 거성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별이 있어. 중심부에 헬륨으로 되어 있는 핵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핵융합 반응은 나타나지 않아. 여기서는 그냥 헬륨 핵 수축만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이 헬륨 핵을 감싸고 있는 수소층이 하나 있는데 그 수소층 여기에서 핵융합 반응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여기를 수소연소각 또는 수소연소층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여기서 수축에 의한 가열, 여기서는 핵융합에 의한 가열. 그래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기차압이 커지다 보니까 반지름이 커지더라, 요 얘기지. 자, 그래서 5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주결성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대류핵이 있는 복사층이 있는 이런 주결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주결성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중심부에 핵이 하나 있고 복사층이 있고 그 다음에 대류층이 제일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주결성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누가 더 질량이 클까? 오른쪽. 오른쪽. 너는? 응? 왼쪽? 아 지금 얘가 오른쪽에서 얘 지금 왼쪽 고른 거야 지금? 둘 중에 하나 맞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 거 있어. 난 이유를 묻고 싶은데 그럼 왜 왼쪽이야? 그게 중심에서 음. 뭐라고 대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대류를 하고 있으니까 온도도 높다? 둘밖에 없으니까 민기야 순서 되게 빨리 돌아온다. 자 민기야 왼쪽 오른쪽 누가 더 질량이 크다? 오른쪽. 오른쪽 왜? 그래 와서 어? 되게 실기한 기억이 나요. 아 필기한 기억이 나? 얘는 이 별의 질량이 7. 적어도 태양 질량 2배 이상이 넘어줘야 되는 것이고 얘는 태양 질량 2배 이하는 이게 나타나게 돼. 그래서 오른쪽의 질량이 더 작아. 저녁에 맞아요.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 잠깐 쉬었다 할까? 어머 뭐 화딱지 나서 열불이 나서 지금 잠깐 쉬었다 하자.